전직 검사 출신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영상 녹화로 가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갈 때는 모두 지하를 고집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종사 피의자로 소환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밤 10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 금지 인력 대기, 교정본부 수용 요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인 없는 조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만약 영장 청구나 기소 등 절차를 밟기 위해선 추가로 날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조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서명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상 녹화 조사가 진행된 만큼 녹취서를 조서로 가름해달라 요청했고 특검 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어제 아침 취재진을 피해 지하 통로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조사 후에도 지하 주차장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를 불허해 지상 현관으로 귀가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리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박 전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는데 지하주차장 출석 때도 기자 질문에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 저는 박성재 이야기 빠르고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단독 기사부터 한번 볼 텐데요. 특검에서는요, 박성재가 계엄 해제 직후에 전 검찰총장이었던 한상대 전 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검찰총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란 사태 때도 한상대 이름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한상대가 퇴직검사 모임인 검찰 동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3월 19일에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고 직연이 풀어져가지고 나오니까 네.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다. 석방 청원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를 이 동우회 회원들에게 보내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들어도. 기가 막힙니다. 아유, 네. 참 기가 막히는 한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네. 예. 그런 인물과 계엄 해제 직후에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법률 자문 구한 거 아니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뭔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의혹이 조금 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러한 와중에 박성재는 어제 이것도 좀 놀랐는데요. 특검에 출석한 게 어제가 처음이에요, 박성재가. 네. 그런데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뭐 그냥 통상적인 업무였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겠죠, 뭐. 그 시점에. 네. 자, 그리고 어제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과 또 맞닥뜨렸는데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반론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법이 위헌이다. 네. 본인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박성재 관련한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계엄 당일날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아하, 이거는 뭐 누가 도망가면 잡아라. 그렇죠. 음.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에 와가지고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합수부의 검사 파견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 예, 합수부는 이제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통합되는 걸 말합니다. 계엄이라는 그 비상 상황에서. 네. 예전에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이었죠. 네. 예전에 80년 그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시에 더욱더 의혹이 가중되는 것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함께 심우정과도 계엄 당일날 그리고
이 날이 지나가는 새벽까지 해서 3번이나 통화한 거. 네. 이건 드러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정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그 붙잡아 둘 사람 많으니까 방 좀 비워놔라. 야, 지금 깜빵에 몇 명 들어갈 수 있냐? 야, 자리 이거 좀 명백히 비워라. 내란이거든요. 이겁니다, 쉽게 맞아요. 표현하면. 네. 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네,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박성재는. 맞습니다. 자, 취재진이 어제 심우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무슨 또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검찰국에서 고약하네. 지시를 하신 깔끔한-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고약하네라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게 플래시 때문에. 네, 플래시 때문에 조명 때문에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하냐. 네. 좀 짜증을 내고 있네요, 아주. 그런데 어제 이제 어두워가지고 플래시가 켜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이 안 보여서 고약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플래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냐? 특검은 박성재한테 당연히 이제 1층으로 출입할 거로 알고 있었고 윤석열도 1층으로 출입했고 한덕수도 다 1층으로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이거를 무시하고 어제 출석을 하면서 지하 2층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갈 때. 예. 자, 그런데 지하 2층으로 들어온 거 관련해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층 정문으로 우리는 출입 안내를 했는데 지하로 들어올지 상상도 못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지하에서 또 일부 취재진을 맞닥뜨렸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또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당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냐? 라고 물어보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소리냐라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피자 맞죠, 뭘. 그렇죠. 네. 어.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냐고 물어본 건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물어본 거 아닙니까? 뭐 네.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정상훈 기자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요. 피자예요, 참고인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근거로?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괜히 찔려가지고 아이고. 기자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 지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냐라고 어허. 굉장히 좀 거만하네요. 예, 거만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왜 계엄 해제 직후에는 국회에서 네 코가 석자라 그랬습니까? 박성재 장관이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네 코가 석자라고. 그렇죠. 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맞네요. 네. 자, 지금 이 MBC 보도를 보면은 박성재는 출석 통보를 내란 특검 쪽에서 받기 전에는 조사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라면서 본인이 공지까지 했는데 정작 출석하는 날에는 어떠한 공지도 본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포토라인을 피해서 지하로 출입을 한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하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기 정치권에 잠시 뭐 이렇게 찌라시처럼 뭐 돌았던 게 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지하로 지하에서 나타났대요. 근데 거기 지하에 있던 기자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보고 지하로 왔나 보다 하고 자신의 출입증으로 열어줬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돌았습니다. 이야기. 확인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고. 기자가 그렇게 열어주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왔네 해가지고 자기 지하 통로에 이제 출입증을 열어줬다고.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기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사 마치고 귀가를 할 때도 박성재는 나 집에 갈 때도 지하로 좀 가겠다. 왜 이렇게 지하를 좋아해? 기자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네. 그거는 당연히 거부를 했고 그렇죠. 결국에 이제 1층으로 나오면서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기자들과 짜증을 냈다. 만나게 안 보여.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영장을 쳐야죠. 그렇죠. 특검 조사 상황들도 이제 오늘 보도가 좀 많이 나오던데 조서 날인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박성재는 거부를 했고 네. 거부하면서도 뭐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냐? 조서 내용이 형편없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품평까지 합니까? 네. 그리고 녹취서를 보고 서명하겠다. 영상 녹화 녹취서 뽑아달라 이런 요구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오늘 어쨌든 박성재 쪽에서는 영상 녹화로 이게 진행이 됐던 만큼 답변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녹취서를 조서로 가름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써달라. 써달라. 네, 본인이 서명은 안 했지만 녹화도 했고 녹취가 돼 있으니까. 예, 그걸로 그냥 가자.
네, 그리고 특검도 그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박성재,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구속됐고 박성재도 이제 영장 뭐 청구하겠죠. 청구하겠죠. 청구하고 할 거고 저런 태도나 저런 반응을 보건대 구속될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구속이 곧 돼야죠.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늦었네요 조사가. 네.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사실 안 보이길래. 특검이 촘촘하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제 전화 통화 내역도 그렇고 뭐 그 지시사항 내용도 그렇고 뭐 구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내란이 선포되기 한참 전에도 이미 윤석열이 불러서 가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내란 이후에도 그 사인회동 안가 사인방. 안가 사인방에도 참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박성재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서 가장 섬뜩한 게 이거거든요.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 점검, 그러니까요. 공간 확보. 이거 네. 교정본부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잡아 넣어라. 그렇죠. 이 내란 종사자들이 처음에는 체포 의혹을 다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체포하겠다는 명확한 증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상원한테 아무튼 플리바게닝을 잘해서 노상원의 입을 더 열게 해야 돼요.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이 지금 입을 안 열고 있어서 아무튼 플리바게닝이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됩니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노상원을 잘 좀 구슬러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김주현도 지금 조용하고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네. 그리고 박성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는 이 박성재가 아직도 구속이 안 됐다는 사실이 이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워낙 나쁜 놈들이 많아서 박성재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근데 박성재도 워낙 나쁜 놈이야. 혐의가 진짜 중하거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신문으로 내란 특검에 이제 소환이 됐거든요. 근데 박성재의 혐의가 진짜 매우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운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잠깐 그 혐의점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간부회의를 열었다니까. 이게 시행에 옮겼다니까 내란을. 자, 그리고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니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통화를 했다고. 출입국 본부장이랑 통화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박성재가 교정본부장이랑 또 통화를 했어. 그리고 그 교정본부장이 비상근무 태세를 선포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구치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지금 수용할 여력이 되는지 현황 파악을 또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정치인들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거고 출입국 그거 얘기한 것은 이놈들 도망갈까봐 막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도 지시를 합니다. 심우정이랑 3번 통화했고 3번.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냅두고 있는 거야? 요것만 봐도 지금 이상민 구속돼 있잖아요. 내란에 아마 이제 주요 임무 수행자로 돼 있을 텐데 박성재는 더 심각해요. 심각해. 이 단전 단수는 뭐 얘기만 나왔고 실제로 한 건 아닌데 여기 실제로 다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보다 박성재가 훨씬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단계로 개입한 게 이미 나왔습니다. 야, 근데 아직까지 구속이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또 건방지드만 특검에서 1층으로 오라고 했는데 검찰청 그 구조를 잘하니까 지하로 들어갔어. 지멋대로? 특검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하 2층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근데 보통 기자들이 1층에 많이 있었어요. 네. 일부 기자만 지하 2층 거기 있었는데 이제 박성재가 오니까 이제 이 기자들이 좀 질문을 좀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이른바 그 출입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띠켓해서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영입이 돼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내일 저희가 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었는데 그거 알고 계셨네. 아니 그래서 다 알려져 있어요. 오늘 뭐 혼자 하는 것처럼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뭐 혹시 뭔가 서운한 게 있으세요? 내가 어제 당했잖아. 오늘 아픈데. 어제 아니 그리고 어제 조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박성재가 그랬대요. 또 특검팀한테
나 지하 2층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웃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1층으로 나가. 아 특검 잘해. 네. 건방지네 이거. 진짜 건방져. 이거 왜 이렇게 건방지냐? 그리고 진짜 혐의가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 사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당연하죠. 저는 근데 특검에서 잘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박성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고 하면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검찰이 계엄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네. 특검에도 이제 검찰 출신들, 검찰 수사관들이 많기 많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미뤄져 왔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지켜봐야 된다. 네. 예,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실제로 수행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날 계엄 때 실제로 사람이 들어오면 체포를 해가지고 수감을 시키고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 거기 지시까지 때문에 내린 거잖아요. 지시를 하고 다 실행을 한 거죠. 네. 주요 임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먼저 수사를 네.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진 그 통화 기록까지 다 나왔고. 네. 저는 박성재보다 더 심각하게 혐의가 더 나올 사람이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 같아요. 김주현이 많은. 왜냐하면 김주현 중요하다. 가교 역할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 안가 사인 회동의 주인공 예, 아닙니까? 거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기도 반드시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 사각지대에 돼 있기 네. 때문에 반드시 심지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주현이는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디올백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덮어줄 때도 그때도 김건희랑 통화한 내용 다 나왔습니다. 제일 심각한 사람. 심각해요. 김주현이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건 밀정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말을 많이 만드네. 자, 박성재 얘기도 좀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다음은 박성재다. 그 다음은 추경호 갈 것이고, 그다음에 옛날 국정원 조태영 요런 애들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박성재가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개구멍으로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딱 들킨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줬겠지. 이 새끼 이제 지하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하에서 기다리는 거지. 1층에 있어야 될 기자들이. 그러면서 지하 2층으로 올 거를 특검이 상상도 못했다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현장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알았어? 그거 내가 할 얘기가 아니야.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의 피해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원래 특검은 1층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취재진과 카메라가 1층에 포진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를 피해 지하 2층으로 들어가려다 일부 취재진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지하 2층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냐? 피의자 신문이냐라는 질문에도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러고 막 이 특검 자체가 위헌이야. 나는 이런 걸로 특검에 올 이유가 없어. 네. 똥 싼 놈이 썽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할 거면 1층으로 가야지. 그렇게 당당한데 왜 2층으로 들어갔대? 특검보다 놀랬다잖아. 상상을 못했다잖아. 그리고 이거 문 열어준 새끼 누구야? 이 새끼도 잡아야 돼. 아니 밑으로 오는데 그 지하에 문을 열어줘?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래서 검사 파견 관련돼서 뭐 준비했는지 그리고 계엄 전후에 안 가서 회동하면서 뭔 얘기했는지 붙들어 놓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미 이제 거기 참석했을 이상민이나 이런 애들이 먼저 구속돼가지고 뭐라고 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박성재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성재한테 죄수의 딜레마를 일으키는 거죠. 상민이에게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 상민이가 뭔 얘기를 했을까? 이러면서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박성재가 오늘 갔는데 13시간 받고 갔는데 조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또 지하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안 돼! 해가지고 1층으로 나갔답니다.
이 새끼 쥐구멍 되게 좋아하네. 지하 쪽팔리긴 엄청 쪽팔린가 좋아하는 보네 아주 그냥. 어? 지하가 익숙하지 아주 술을 맨날 지하에서 처먹어가지고. 자꾸 개구멍을 달라 그래. 네. 아무튼 박성재도 조만간 구속이 멀지 않았고요. 네, 구속될 조태영도 겁니다. 멀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꽃감 빼먹듯이 한 놈씩 불어서 근데 상민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성재 다음에 태용이 태용아 저기 엊그제 들어온 성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요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전모가 정리돼서 밝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이상민도 그랬고 심지어 윤석열도 처음에는 포토라인 서기 싫어가지고 주차장 가겠다고 했다가 특검이 나오라는 게 1층으로 갔잖아요. 이런 와중에 서울고검장을 과거에 했다라는 그 특혜를 누린 것인지 혹은 아니면 길을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고검에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출입구를 열어줬다? 이게 지금 뭐 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뭐 출입처 기자가 열어줬다는 썰, 뭐 다른 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열어줬으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서울 고검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거긴 청사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뭐 했어야지. 방송국 갈 때 뭐 비표 받아가지고 찍고 들어가고 하는데 저 들어가라고 준 것이지 박성재를 출입시켜 주라고 그게 준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사관리 기본에 대해서 도대체 서울고검 이 고검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고검장 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재의 혐의는요 이상민보다 훨씬 더 심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단전단수 얘기 지시 받아가지고 실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게 많고 박성재는 실제로 실행한 게 너무 많아요. 출입국 관련된 거 내지는 심우정하고 상의해가지고 검사들 파견하는 거 거기다가 지금 뭐 출입국 관련된 회의 뭐 지금 그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정말 구속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 지금 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검장 구자현인데 구자현. 그 어쨌든 간에 청사관리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분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의를 봐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던 기자 중에 한 명이 경향신문 기자여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이제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된지를 자세히 물었는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인사라도 드리고 왔어요. 왜냐면 인사하기 시간이 아까워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일정이 원래 있으셔가지고 원조 복라인이 또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그 기자가 왜 지하 주차장에 있었냐? 마주친 기자. 분명히 서울고검청사 내란 특검에 있는 1층의 현관으로 당당하게 오는 걸로 알고 많은 기자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 기자들 왜 지하 2층에 갔느냐 물어봤더니 사실 그 지하 1층에 이런 중요한 피의자가 오게 되면은 그때를 이용해서 본인도 굉장히 상당히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오는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나 봐. 그러니까 걔는 박성재 장관이 오는 건 어차피 모든 카메라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체크하면 될 일이고 나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피의자의 그런 진출을 알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속칭 뻗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있어. 다른 사람이 올까봐 그 시간에. 근데 갑자기 박성재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대. 박성재도 아무도 없었을 줄 알았고 이 기자는 박성재를 기다린 게 아닌데 박성재가 오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누가 열어줬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향신문 기자가 안 열어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있고 여하간 그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풍경이 웃긴 건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질문을 기자니까 이거 단독 아니야 이거? 이러저러한 질문을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이렇게 눈 감고 이제 답변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대해가지고 참다 마치 분을 못 참은 사람인 것처럼 기자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답변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네가 왜 자꾸 물어보냐는 식으로 세게 나왔다는 거야. 예민하네. 아니 그래가지고 기자도 사실은 그 표정과 그 변호사도 약간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본인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다는 거야.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평소에 이제 성격이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승질머리가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기자한테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온 사람이 질문하는 기자한테 이 정도로 성나게 대할 정도면 본인이 과거에 검사로서 조사할 때나 검사장을 하면서 여러 처분을 할 때나 법무부 장관처럼 끝발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는 거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서울고검장을 했잖아요. 네. 검찰청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여러 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빈이 온다거나 특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면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데 이분이 옛날에 고검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도 그 엘리베이터 타려 그런 거야. 그걸 아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뭐라고 황금마차라고 불려요. 아, 네. 왜냐하면 귀빈들만 타기 때문에. 근데 그 권위의식이라는 게 자기는 심지어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에 이런 철딱선이 없는 신분으로 와놓고 그 엘리베이터를 자기도 모르게 타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직원이 제지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주요 임무 수행자야. 내란에. 주요 임무 종사자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집중 수사를 받아야 되고. 아니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떠오릅니다. 누구죠? 콜검. 아 콜검. 김건희. 과거에 검사들이 와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검사 핸드폰도 뺏었잖아요. 영장도 없이. 그런 특권 의식에 지금 여전히 쩔어 있는 박성재. 근데 굉장히 그 고압적으로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성재 혐의 보실까요? 출입국 그 관련된 사람들 회의 불러가지고 사람들 못 나가게 막았고. 그렇지. 그리고 검사 파견하는 데 있어서 박성재 협의했고. 그 다음에 합수본부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기획에 참여했고. 그리고 안가회동에도 들어갔어요 박성재가. 맞아요. 아니 내란에 네. 있어서는 주요 임무 수행자고 지금 이상민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관여된 사람이 어디 지금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승질내고 지하로 들어가고 황금마차를 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래서 질의응답 풀텍스트를 지금 기자한테 지금 받아봤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주쳤을 때? 마주쳤어요. 처음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었대 묵묵부답. 계엄 때 심우정 총장하고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주고받은 묵묵부답.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다는 의혹도 있는데 묵묵부답. 그러다가 수용 공간 확보하라고 했던 지시는 안 내리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 이랬더니 내가 당신들한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저도 입장을 반영해서 기사를 쓰겠다. 정중하게 했겠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던 변호사가 그만합시다. 그리고 필요한 말 있으면 전체적으로 멘트 하실 거고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나갈 때는 조금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기자는 설득을 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개별 질문엔 답하지 않는다고 또 이제 강짜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분이 피의자가 또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질문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질문을 하는 거냐고 이제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질의응답 태도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완전 상황이네.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진짜 내란을 꿈꿨던 내란 DNA 보유자다운 행동이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저런 특혜와 특권의식 속에 쩔어 있어가지고 내란을 획책했던 사람들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특검이 다시는 이런 뉴스 나오는 것 자체 이걸 보는 것도 국민들이 고통이에요. 아니 정말 청사관리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무슨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1층으로 다니고 저는 빨리 박성재 신병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자님이 마주쳤으면 누가 열어주는지 본 거 아니요? 다 봤겠지. 보긴 봤죠. 아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기자들이 그 기자 말고 더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정말 우발적으로 이제 그분도 문을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출입증 카드가 기자 것도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열린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근슬쩍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국 목표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로 온 이상 누가 데리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태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하간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경위라든가 그러니까 청사 관리에 완전 실패한 그리고 이제 거죠. 직원도 이제 그 주변에 네. 보였다고 하니까 그분이 제지해야죠. 왜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1층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왜 당연하죠. 이렇게 제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특검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이거는 네. 진짜 청사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서울고검장이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안 되면 이거 법무부 장관이라 나서서라도 아니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들어갔다? 아니 뭐 기자들이 뭐 취재를 하고 뭐 그것까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아니 청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요 피의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도록 어쨌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좀 뭔가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